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아저씨가 아주 슬퍼 보이는데요. 현재 이제 19년 역대급 토지보상금 25조가 풀린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조가 풀려봤자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집값은 안 오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년 토지보상금 규모를 알아보면요. 기사에 뜬 걸 보시면은 19년에 25조 원으로 시작해서 약 3년, 21년까지 매년 25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이제 붓는다라고 합니다. 총 한 75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업계가 이제 역대급의 토지 보상이다. 역대급의 토지 보상이라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6년, 7년 때 나타났던 불의 고리 전부 다 이제 불타듯이 집가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는 게 재현될 수 있다 우려를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19년에 대한 25조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SOC나 사회간접자본 빼고 순수하게 주택이나 이런 GTX 등에 들어가는 돈을 하면 약 20조 정도 되고요. 이 20조 중에서 수도권이 14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표 지역들 보시면 상기 신도시 포함해서 일산, 김포, 그리고 고양 장항 이런 데 1, 2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명에도 5천억, 과천, 주암에도 8천억, 그 다음에 성남 쪽에도 1조 1200억 정도 이거 다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런 정도로 해서 14조를 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보상이 되게 되면 왜 집값이 오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택지 지구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 상기 신도시로 지정돼서 이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들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사야 됩니다. 그리고 GTX 그리고 뭐 공공주택, 행복 청년주택 같은 거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땅을 사고 기존의 땅을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들한테 토지 보상비를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 보상비를 요런 땅 주인들이 현금 같은 걸로 받아서 이 현금이 수용되는 토지의 인근 시공구에 부동산에 재투자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시공구나 인접한 시공구에 이제 대체 토지나 그런 거를 대체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뭐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해서 택지 개발해서 토지 보상을 받은 소유주들이 그걸 그대로 현금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뭐 주택이나 땅이나 포함해서 부동산이 급등을 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오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왜 오르지 않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유인데요. 일단은 정부가 토지 보상금으로 이제 땅 주인들한테 헐값으로 주고 살 것입니다. 벌써 기사가 뜬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남양주가 이번에 상기 신도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남양주의 땅 주민들이 이제 상기 신도시 수용 반대다 왕숙지구 주민들 시위를 했는데 수용 보상금 얘기죠. 강제 수용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충분한 돈을 안 주느냐? 저희가 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은 공시법이라 그래서 공입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밑줄 쳐져 있는데 보시듯이 공입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즉 상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거나 정부가 GTX를 직접 이제 이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개발 제한 구역 이런 데에 대한 토지를 사게 되면은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즉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용도지역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 즉 싸겠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린벨트 그런 수준을 평가를 하고 그린벨트를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구나 이제 공업지구나 뭐 상업지구로 변경함으로 인하면 이제 토지 지가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급등 기준으로 시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감정가를 그린벨트
감정가를 그린벨트에 있던 개발제한구역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왕숙지구 주민들이 뿔이 난 거죠. 왜냐면 싼 값에 자기 주겠다는데, 왜냐면 이런 데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막 몇십 년씩 묶여 있던데요. 근데 그 묶여 있는 거를 지가도 안 오르고 한 대를 몇십 년 동안 가지면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이 이제 개발할 테니까 헐값에 나한테 팔고 나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헐값에 산다라는 게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이나 대체 토지로 지급을 할 것이다, 요 얘기인데요. 그 최근에 뜨는 기사를 보면은 이제 우려를 하는 게 토지 보상금이 땅에 재투자되거나 뭐 집을,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집을 해서 집을 넓혀서 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값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시중 부동산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현금 보상 대신에 대체 토지로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리츠 같은 거 활성화한다라든지 채권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돼서 이제 또 관련 법규가 하나 있는데, 역시 공시법을 보시게 되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3천만 원까지만 현금 보상,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채권으로 하게 돼 있는데, 부재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용되는 토지 인근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으신 분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과천에 대한 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GTX 지역이나 이런 호재를 듣고 땅을 사시게 되면 부재 부동산이 됩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나 뭐 심지어 더 나아가 투기하려는 자들한테는 이제 3천만 원의 소액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채권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 의지에 따라서 원래 기본은 현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을 지금까지 억제해왔고 뭐 대출도 다 막아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투기 지역은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요렇게 밝혔다라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무조건 부재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소유주들한테 보상할 때는 현금을 최소화해서 줄 겁니다. 법도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 전부 다 채권으로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별로 안 풀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이미 수도권 및 전국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7년도에 이제 뭐 25조에서 30조 가량의 이제 토지 보상금이 한 2, 3년 동안 풀렸거든요. 그때 이제 3.9%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이 지지부진해서 이제 1% 정도의 시세 정도로만,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상승을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돼서 이제 4.2%까지 올해는 찍었습니다. 이게 사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한다, 교통혁명을 일으키겠다, 이제 정책으로 16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해왔어요. 16년부터 홍보를 해오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주택은 대출도 막고 뭐 투기지역 지정해가지고 뭐 다주택자도 엄청 규제하고 이러는데 토지는 규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시기에는 토지에다가 투자하고 그 차익을 먹을 때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막 수요가 몰리기 시작해서 쭉 이제 토지 지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져서 뭐 2007년이면 근 11년, 12년 정도죠. 2019년이니까 이제 12년 동안 최고 상승률을 올해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풀려도 이 높아진 가격의 사이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좀 부담스러워서 약간 좀 집값이 안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 사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유는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용되는 토지 인근의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이유가 인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는 게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 토지를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는 주변에 있는 시도, 시군구 내 지역에서는 소득세법 104조 2항에 따른 지정지역, 요게 투기지역이거든요. 투기지역이랑 같은 말인데 지정지역은 제외라고 해서 소득세법 104조 2항이 지정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있는 경우는 지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주로 토지 보상 이루어지는 데가 상기 신도시랑 개발되는 데죠. GTX 같은데. 그래서 일산, 고양, 뭐 계양, 광명, 과천, 성남, 하남, 남양주 이렇게 해서 상기 신도시 포함한 서울 바로 근접 외곽 지역에 이렇게 토지 보상을 하게 될 텐데 주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지역. 그래서 인접한 서울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재투자를 하려고 하면 취득세 비과세가 안 돼요. 취득세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집니다. 혜택이 없고. 그래서 이 토지보상금 자본이 안쪽으로 다시 서울 지역의 집값의 부동산으로 매수하는데 유입이 될 거냐.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뭐 나중에 투기지역 풀리면 나중에 사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토지보상 받으신 땅 주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들에 있어서도 이제 좀 집값이 안 오르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외곽으로 돌려보면 어떠냐? 이런 지역들 보상되는데 외곽은 개발 호재가 없어요. 이제 GTX A 노선, C 노선,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거의 이제 서울 관토에서 일산 고양에서 동탄까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가고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또 있고 한데 요게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여기 토지보상 되는 지역이 거의 GTX 끝역하고 가까운 쪽 지역들이고 그 외곽 지역으로 따져봤자 뭐 수원 정도 있습니다. 수원 정도. 근데 뭐 수원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서 이제 아파트 값은 좀 제한을 하고 있죠. 팔달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투자할 곳이 저는 안 보여요. 외곽 지역이. 근데 다만 이제 투기 지역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주황색으로 보시는 요쪽 요 주황색에 보이는 뭐 과천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뭐 비과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세 번째 사유로 말씀드렸듯이 과천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유가 뭐 이제 40조짜리가 40억짜리가 60억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이미 좀 올라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가 보상금을 헐값에 지불하고 살 것이고 그리고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이나 대체 토지로 거의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생각보다 현금을 적게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을 거다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채권 이런 거라 대체 토지라.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후로 최대 토지 상승률 4.2%를 찍었기 때문에 이미 좀 고점이다. 땅값이. 그리고 대체 토지 취득세 면제가 투기 지역 지정을 해버려서 중심부 쪽으로 그래서 취득세 면제가 적용이 안 되는 점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토지 상승률 과다하고 이런 투기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도 막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중심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계속 집값이 안 오르는 상황이냐? 제가 이제 김현미 자아자찬 신기하고 짜릿하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상황은 매도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너무 과다하게 매겨서 팔지를 못하고 아까워서 그리고 매수자는 대출하에 막아버렸죠. 대출하에 9.13 대책을 막아버려서 무주택자랑 실주거 목적의 1주택자만 그것도 LTV 40%, DTI 40% 범위 내에서 원래는 70까지 규제를 했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 40% 규제를 해서 대출까지도 이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 절벽 상황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의 매도 의향과 매도 가격과 수의 매수 가격이 만나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정책적으로 매도 쪽도 막고 매수 쪽도 막아서 거래량도 바닥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이클 상에서 부동산 경기 사이클 상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토지도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막으려는 요런 억제하려는 투자를 억제하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집값이 상승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게 지금 에너지 모으듯이 현금으로 근로소득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팔기 아깝고 사기에는 대출이 부족하고 약간 좀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멈춰있는 거래가 바닥치고 거래량이 바닥치고 멈춰있는 대신에 에너지 모으듯이 현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고소득자 10분위 10%들은 월 1100, 1200만 원씩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서 다시 올라가는 3년 시점, 그 레임덕도 오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는 이 모아놨던 게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올라야 이게 건전한 시장인데 이렇게 막아놓은 거에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분명 2, 3년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이제 상황 진단을 해드리면서 사이클 신호가 왔다. 뭔가 정부 정책에도 신호가 오고 이제 매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호가 오면은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같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부동산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쪽쪽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